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호흡 관법경이라는 불경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16단계로 나눠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6단계를 2단계로 나누고 여기에 호흡마저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까지 총 3단계로 현대인에 맞게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3단계 중에 1단계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주는 선물. 레리 로젠버그, 로라 짐머만. 옴기니 미산스님, 이성동. 출판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호흡을 느끼나요? 1단계 온몸 호흡 알아차림. 온몸을 느껴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하며 온몸을 느껴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한다. 호흡 관법경. 호흡은 삶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이자 깨어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도와주고 지지해주며 늘 함께하면서 마음이 편안히 이완되고 맑고 밝게 깨어있도록 합니다. 호흡 관법경에서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호흡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적절한 도구로 좌선을 하든 하지 않든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에 늘 집중해 온전히 깨어있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개발된 마음은 사물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하고 공포나 외로움, 분노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알고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게 될 호흡 관법경에 접근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나는 이것을 간명한 수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마타입니다. 먼저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을 잔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편안히 이완되고 맑고 밝게 활성화되어 호흡에 지지를 받게 된 마음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또는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감정, 사고, 계획, 걱정, 몸의 상태, 소리, 냄새 등 우리가 경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윗바사나 수행법에 익숙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호흡은 오히려 완전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서 모든 형태의 사물이 갖는 진정한 본성을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바로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호흡 관법 명상 전 단계를 제대로 수행할 때 보통 호흡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호흡 관법경의 16단계 중 3번째 단계에서 출발해 봅시다. 온몸을 느껴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하며 온몸을 느껴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앉아있는 온몸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찾거나 온몸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단지 지금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대로 충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깨어있는가입니다. 숨 쉴 때마다 몸의 각 부위에서 다른 자극이 느껴집니다. 그 자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집중하는 법과 함께 느긋하고 유연해지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숨이 선명하든 선명하지 않든 다만 숨 자체에 깨어있는 법을 배웁니다. 호흡은 허용과 수용의 기술. 이제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해 봅시다. 바닥에 앉든 의자에 앉든 앉아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앉아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앉아있는 내 몸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긴장도 필요 없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까지 속속들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온몸을 편안하게 그대로 두고 호흡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를 느끼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쉴 때 어디에서 들숨을 느끼는가? 폐를 비우면서 숨을 내쉴 때 어디에서 날숨을 느끼는가? 어디에서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이 수행은 온몸 호흡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하면 허용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에 숨이 느껴지면 그대로 느끼세요. 모색하거나 탐색하지 말고 알아차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지 세심하게 감지하면 됩니다. 온몸으로 호흡을 허용하고 동시에 수용하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이 즐겁거나 생생하거나 또는 명확한 것에 상관없이 평온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수행이 진전되어 가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사건들의 직면에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온몸의 호흡을 바로 보게 되면 신체의 일부인 턱이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일부러 턱에 에너지를 모은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호흡을 느끼면서 동시에 턱이 긴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알아차림의 의식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온몸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주의 집중이 턱으로 쏠리면서 동시에 앉아있는 몸의 에너지장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호흡, 알아차림, 그리고 몸은 하나의 통합된 경험 속에서 일체화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 호흡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이 이미지나 영상 또는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지와 사고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레 흐르는 몸의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푹 빠져 있게 됩니다. 완전히 주의 집중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호흡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호흡을 조절하려는 강한 욕심이 생기나요? 호흡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길게 느리고자 하는 욕구 말입니다. 이런 호흡 조절 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의 모든 면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A를 발판으로 B를 획득하거나 아예 바로 G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 호흡을 하면서도 이런 구태의연한 습관 에너지가 불쑥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더 빨리 평온함에 도달하기 위해 호흡을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그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앉아서 바라보세요.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고 일단 흘려보냅니다. 수동적이고 운명론자 같이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걸 얻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호흡을 조절하지 않으려고 해도
조절하는 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더 미묘한 덫에 걸려 있게 됩니다. 덫에 걸리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조절하려는 마음 자체를 바라보세요. 조절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은 지금 허용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호흡이 일어나는 그대로 두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길든 짧든 불안정하든 그대로 좋습니다. 최근에 손녀딸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꽤 오랫동안 그러더군요. 내가 놀란 것은 손녀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 옆집 애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지 않아. 또는 의사말로는 이 나이에는 4걸음을 디딘 후에 넘어져야 한다는데 나는 3걸음 반 만에 넘어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니, 손녀는 걸음마를 즐겁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조부모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걸음걸이의 올바른 발달 과정을 표준화하고 지시하는 최근의 의학 기준에 아이를 맞춰야 하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허용의 기술을 더 개발한다면 받는 고통도 덜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호흡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세요. 호흡 수행을 한 분들 중에는 숨 쉬는 것만으로 유익한 효과를 본 분들도 있지만 이 수행은 호흡 치료가 아닙니다. 호흡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허용과 수용의 기술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완하여 자연스러운 에너지장에 깨어 있으면 알아차림, 호흡, 몸은 함께 작용합니다. 이들이 조금씩 하나로 통합되어 감을 경험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탕에는 하나로 작용합니다. 요가를 해본 분은 프라나야마, 요가 호흡법 수행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통제했던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수행법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조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숙련된 수행자이면서 이전에 다른 종류의 호흡 수행을 했다면 또 다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호흡 수행은 한 장소, 예를 들면 콧구멍, 가슴 또는 아랫배 등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는 그렇게 좁게 한정하는 대신에 온몸으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호흡 에너지가 몸의 여러 장소에 작동하면서 한 들숨날숨에서 다른 들숨날숨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완전 초보처럼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신의 습관 에너지는 이전에 편안하고 효과적이었던 장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투쟁은 계속됩니다. 자신이 온몸 호흡 알아차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수행법을 계속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수행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면 이런 어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저항이 있는 곳에 지혜를 얻을 아름다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싫어해. 이것은 나에게 생소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군.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지한 관심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법입니다. 졸리면 비난하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마치 내 손녀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유쾌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점수를 매기고 비교하는 일은 이전에도 했을 테고 앞으로도 할 테지만 졸리면 깨어나고 다시 졸리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수행에서 유익함을 얻은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망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정답이 온몸으로 호흡하기 수행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 때에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둡니다. 호흡은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해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 갑자기 호흡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게 호흡하려고 하거나 조금 더 길게 내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미묘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바라보면 다시 호흡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호흡하도록 둘 수가 있어요. 어쨌든 3단계 명상 수행법 중 오늘은 1단계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단계, 3단계는 더 재밌습니다. 2단계는 호흡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호흡에 집중해서 알아차리지 않고 그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오는 것과도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냥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있다가 다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의 수행이 깊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그 깊이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관심이 생겨서 2단계, 3단계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볼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